안녕하세요. 저희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최근에 우리가 좀 일이 많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저희 지인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들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중국에 어떻게 한 2년 일했나요? 아직 2년이 안 됐고요. 이번 7월 중순이 지나면 정확히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중국 오기 전에 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쪽 중국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조율을 하다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고 말레이시아 국경 비자를 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국경을 넘다가 갑자기 또 상황이 바뀌어서 중국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부랴부랴 중국 쪽 요가원에서 저희랑 조건이 맞게 돼서 한 2년 정도 전에 이제 중국에 오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오는 것도 쉽진 않았어요. 중국 외국인이 관리하다 보면 외국인을 좀 요즘엔 엄격하게 코로나 끝나고 많이 관리를 하다 보니 오는 여정도 쉽지 않았고 한 3, 4개월 걸렸고 요가 강사수 비자를 받는 것도 경력을 인증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고 우여곡절 끝에 오게 됐고 큰 요강원에서 일을 하게 됐고 저는 또 중국에서 한 20년 살다가 돌아가서 중국 항상 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 중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중국에서 힘든 점도 되게 많이 알고 있어서 사실 되게 망설였거든요. 이제 와이프는 되게 왜 중국으로 오려고 했죠? 방금 동준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것처럼 저희는 중국을 오기 이전에는 태국하고 인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련하고 일을 하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태국 생활 중간에 동준 선생님이 3개월 정도 중국 수업 커버를 맡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에 무술 수련을 하러 왔다가 마이솔 친구가 커버를 요청을 해가지고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동준 선생님을 초빙했던 회사가 되게 좋게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이후에 저희를 초대를 했었고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건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고 이제 중국을 못 오나 보다 싶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다른 회사에서도 초대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방금 동준 선생님 얘기한 과정을 거쳐서 복잡한 비자 준비 과정, 기타 등등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중국에 오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 대한 큰 관심은 없었거든요. 중국에 대한 큰 관심은 없었는데 사실 동준 선생님이 워낙 중국을 좋아하고 또 오래 생활했고 중국 무술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깊다 보니까 그거를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그만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애정을 가진 것에 대해서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시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마이솔 선생님을 2명을 초대해서 한 회사에서 고용을 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저희 2명을 한 번에 초대해서 2개의 마이솔 클래스를 열어주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오게 된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또 보통 둘이 중국 오기 전에 한 몇 년 동안 해외에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그리고 매년 열리면 또 마이소를 가고 뭐 그렇게 몇 년 살다가 이제 둘이 많이 맞아서 중국에 오게 됐는데, 그래서 한 2년째 일을 했는데 첫 해는 그래도 나름 그 중국 요가원에서 되게 협조적이고, 물론 힘든 것도 많았어요. 우선 저희는 전통 마이소를 고수하려고 하고, 그쪽은 처음에 모든 거를 전통 마이소를 고수하고 저희는 TTC 같은 건 하지 않는다. 뭐 그래도 또 처음에는 좀 데리고 와서는 중국인 특유의 그 말 바꾸기가 지연이 되면서 되게 힘들게 하다가 결국엔 또 그래도 저희 쪽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전통 방식을 고수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한 작년부터 조금씩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고, 그래도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저희는 괜찮다 싶었죠. 그리고 또 중국 요가, 중국 국경이 되게 큰데, 중국은 아니고 국경이 되게 큰데 이제 여기 네 개 요가원을 가지고 있었고, 작년엔 2개를 또 새로운 점을 내고 더 확장을 시키고 공격적으로 저희는 각 5개 요가원 중에 이제 제 와이프는 동쪽에서, 저는 북경 서쪽에서 이렇게 아침 마이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끔 여러 가지 이벤트 있을 때는 또 이벤트도 해주고, 저희는 월급 받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첫 해는 되게 잘, 나름 사실 불편한 것도 많은데 나름 많이 협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올 때는 저희는 전통 마이소만 고수하겠다. 그리고 매년 인도를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TTC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약조를 받고 왔는데, 첫 해는 처음에 오니까 또 말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저희 외국인이고 아무래도 여기서는 또 좀 더 우리를 고용해서 이제 광고를 좀 해서 학생을 더 많이 모으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저희가 좀 너무 전통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 좀 처음엔 이제 좀 힘들어하다가 결국엔 또 다행히도 전통 방식을 고수해서 저희가 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마이소를 수업이 안정이 되다 보니 학원에서도 또 이런 식으로도 또 이렇게 금전적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커뮤니티가 커져가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더니 또 저희한테 많이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흘러가는 중에 작년쯤인가 공격적으로, 중국도 북경도 지금은 경기가 안 좋고 중 전체가, 그래서 좀 축소하는 분위기인데 작년에 공격적으로 요강을 2개를 더 오픈을 하고 저희 수업도 조금 더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회사가 더 커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월급을 조금씩 뭐 2달에 한 번 주고 와이프를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전 안 주고 저를 주고 와이프를 안 주고, 그러면서 이제 사장이나 뭐 부사장 같은 경우 저희를 매달 찾아와서 이제 힘든 거 없냐, 뭐 생활적으로 힘든 거 없냐, 뭐 중국인 특유의 그 친근감을 발휘하면서 매년 좋은 일도 해주고, 저희는 항상 차장이랑 다이어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그 투자 받은 사람들 있는데 좀 밀리면 저희 돈을 못 받고 있으니 그게 해결이 되면 밀린 돈 다 주겠다, 그동안 힘든 거 다 아니까 그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리기 시작하면서 6개월 이렇게 한 1년 거진 계속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못 받은 월급이 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6, 7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1년 동안. 그동안 이제 또 힘든 것도 많았죠. 수업은 계속 하고 있고 학생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수업이 안 됐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저희 수업도 계속 잘 되고 있었거든요. 와이프도 교실이 꽉꽉 차 있었고, 저도 꼭 꽉꽉 차고 요가원에서 큰 곳으로 가서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도 저희를 많이 신임하고 저희 커뮤니티도 각각 늘어나고 있었고, 저희도 마이솔, 북경에서 마이솔, 아시탄가 마이솔을 전파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중국에서도 이제 뭐 원래 중이나 무술이나 이런 거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 월급이 좀 밀리고 또 크게 걱정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키노 선생님 불과 3개월 전인가 키노 선생님 워크샵을 갔다 오고 나서 그 사이에 조금씩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5개 지점 중에 한 곳이 문을 닫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 한 곳만 문을 닫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3개월 전에 이제 발리 선생님 키노 워크샵 어시스턴트로 간
그 와중에 저희가 국외에 있을 때 한 3일인가 4일이나 지났을 때 그 메시지가 오는 선생님 저 아침에 저희는 이쪽 마이솔 양쪽을 다 열어놓고 왔거든요. 저희 어시스턴트, 저희 개개인 어시스턴트한테 수업 맡겨놓고 갔었는데 선생님 오늘 갑자기 요가원이 문을 안 열어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최근에 중국 한 2, 3년 정도에 이렇게 중국 요가원들이 조금 대형 요가원이 많다 보니 이런 요가원들이 조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되게 좋은 비싼 곳 백화점이나 뭐 이런 곳에 이제 큰 유지 비용이 되게 많은 형태의 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규모가 되게 커요. 뭐 월세가 2, 3천만 원, 그 중에 선생도 뭐 10명이 넘고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카운터 매니저 그런 되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요즘에 중국도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그런 데가 갑자기 계속 좀 수업이 그렇게 잘 되는 저희 수업 빼고는 그렇게 잘 되는 편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희한테 이제 발리 있는데 선생님 학원이 문을 안 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날 놀래서 이제 알아보고 그 요가원 홈페이지도 가보니 이제 자기네들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요가원을 문을 닫게 됐다. 말은 이제 홈페이지 안에는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정상을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 한 2, 3년 정도 사이에 이렇게 프랜차이즈 요가점 막 20개씩 있는 것들, 10개씩 있는 것들이 갑자기 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요가원은 그래도 규모가 한 4, 5개밖에 안 되니까 작고 또 운영을 한 5, 6년 정도 한 곳이라 그리고 저희 요가원이 외국인 요가원 강사만 해도 저 둘 하고 또 다른 인도 선생님 몇 명 더 있고 그래서 다들 뭐 저희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도 똑같이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되게 놀라고 뭐 부랴부랴 편 선생님 그 발리 워크샵은 다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한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뭐 저희 월급 받으려고 뭐 이제 법원에도 가보고 나중에 안 사시면 저 같은 경우는 회사가 이미 거기도 회사가 국경도 그 회사가 한 메인 회사에서 브랜치가 한 4개가 있었는데 저는 회사가 이미 없어진 상태라 법원에서 중개 신청도 못하고 와이프는 그래도 중개 신청해서 지금 법원에 이제 진행 중인데 벌써 소송이 3개월씩 진행되고 있는데 중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이게 만약에 고의로 파산 신청이 돼버린 상태면은 우리가 이긴다고 한들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한 지금 6개월씩 밀린 월급도 둘이 합치면 되게 작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안 그래도 1년 전에 되게 힘들었는데 그 과정 돌아와서 놀래고 저희 학생들도 힘들어하고 저희도 힘들어하고 사실 뭐 금전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그래도 2년 동안 저희끼리 커뮤니티 빌드업 한 것도 있고 또 사실 한 월급이 계속 안 들어오면서 되게 우리 둘이도 조금씩 이제 트러블이 좀 있었거든요. 당연히 와이프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와이프가 와이프 월급이 들어오면 저는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니까 제 월급이 들어오면 와이프 월급 기분이 안 좋고 그게 서로 안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더 불안불안한 거죠. 계속 이게 뭔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래도 그냥 서로 이제 믿어보자. 이 요가원은 뭐 힘들 때 저 항상 중국인을 믿으면은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다. 저는 중국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도 많고, 근데 이제 그 배신감이 제일 컸어요. 그동안 사장이 매달 와서 저희한테 이렇게 지나고 보면 감언이슬이었지만 물론 그 사람들도 힘든 부분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저희만 피해 본 줄 알았는데 또 나중에 지나고 보니 저희 요가원에 있는 외국인 선생님 대부분 다 6, 7개월 밀린 상태였고 저희 외국인만 이렇게 된 상태인가 했는데 결국은 여기 메인으로 중국 학생들은 여기랑 한 5년, 6년 일하는 친구들은 더 믿으니까 한 1년씩 10개월씩 못 받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금전도 되게 작은 돈이 아니었고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이고 막 멘트도 나가 있고 이제 힘든 상황에다가 한 1년 동안 또 마음고생하다가 또 굳이 중국이 그리고 북경이 특히 요즘에는 싸지 않아서 저희도 남만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 특히 물가 먹는 중국 사람들 요즘에 오면은 되게 특히 북경 같은 경우나 여기 대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먹는 거나 이런 거는 그리고 뭐 하루 자는 거 이틀 자는 거 이런 거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소비할 만한 수준이지만 이 렌트 이 거주비가 상상외로 비싸서 제 개인적으로는 전 한 20년 전, 25년 전에 여기서 대학생활 했으니까 체감은 한 4-5배 비싸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준은 똑같아. 예전에 지금 일하는 곳이랑 제가 대학을 다니는 곳이 거의 비슷한데 그 환경 조건은 나아진 경우인데 그냥 외부적으로 한 4-5배? 거기다 물가도 거의 지금은 제 수준에서는 한국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는 편이고 물론 먹는 거 정도 좀 싸고 과일 싸고 이 정도.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힘들었죠. 또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됐고 네 한번 와이프의 말을 하면 그러면 2년 동안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발리 키노팀 선생님 발리 리트릿에 어시스트를 하러 갔거든요. 그러던 중간에 중국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게 일시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중국으로 와보니까 그 회사가 거의 공식적으로 폐업을 한 게 맞았어요. 갑작스러운 폐업이 제일 당황스러웠고 그 폐업 이후에는 저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1년 전부터 계속 월급이 밀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을 믿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기다려달라 그래서 우리도 중국인의 의리 같은 거를 조금 신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준 건데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렇게 회사가 폐업을 해버렸으니까 저희가 일단 수중에 있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국, 북경 물가가 그렇게 싸지도 않다.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지금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폐관 이후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게 폐관을 한 게 끝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신분으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비자 거치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이 회사에서 저희가 이 회사를 공식적으로 떠났다라는 공식 서류를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서류를 발급받는데도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이 회사를 떠나고 나서 중국에 계속 있을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힘든 부분은 그 갑자기 폐관했던 거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졌던 거, 배신감 그리고 북경에서 체류 비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폐관 이후에 저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노동중재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못 받은 월급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신청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 예전 중국 회사를 공식적으로 이직한다는 서류를 발급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그 기타 그 중국에 남을지 아니면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지 이걸 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들 이제 그렇게 너무 힘들었고 저희가 있을지 말지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한 달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멘붕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고 싶지만
그 물리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상태였고, 또 그동안 저희가 번 돈들은 2년 일했는데 이제 한 마이소를 매년 가다 보니 거기도 돈을 꽤 소비했고, 그다음에 한 어느 정도 일정 돈은 또 한국에 가져갔고, 당장 여기서 요가원을 신청을 하려고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외국인이니까 그 목돈이 꽤 많이 필요를 하게 되고, 그 돈이 당장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그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 사장이 우리 돈 6개월, 7개월 정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한국 가는 왕복 비행기표 이런 것들도 거의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 거를 다 합치면은 꽤 큰 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우리도 이제 발리 갔다 오면 정리가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장도 저희한테 답답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미 그런 거는 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미 받을 돈이 꽤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꽤 갔다 온 상태였고, 그동안 번 돈은. 그래서 와서 이제 뭐 멘붕 상태였다가 이제 근데 저희 학생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일하면서 저희 양쪽에 학생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학생들은 저희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친구들은 어떤 우리를 정말 선생으로 대해주고, 우리도 그 친구들 애정도 깊고, 또 매일매일 보다 보면 정도 많이 들었고, 그 친구도 우리를 되게 믿고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조금씩 하나둘씩 저희가 이제 원래는 되게 돌아가려고 해서 너무 힘들고 외국이고 나는 또 북경에서 오래 살아서 조금씩 하나둘씩 되게 도움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을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중국에 남아있기로 중국에 남아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학생들이 많이 도와줘서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사실 운도 맞았고 학생들의 도움이 많이 컸죠. 그러면 그 중국에 남아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동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를 따르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이미 저랑 1년 반 가까이 계속적으로 수련했던 학생들이 있었고, 그 학생들이 생각보다 너무 아시타나를 좋아해서 좀 그걸 떠나기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조금 컸고, 그 수련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주고, 우리는 선생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다 응원하고 지지한다, 이런 메시지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수련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이 중국에 계속 남아있어서 함께 수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 반면에 또 저희한테 그렇게 압력을 주지도 않고 꼭 남아주세요, 선생님 여기 계셔주세요 막 이러지도 않고, 이 친구들 정말 아시타나를 좋아하면서 우리를 지지하는구나, 진심으로 지지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적인 부분이 하나였고, 이 외에도 저희가 그러면 한번 중국에 남아있어 볼까? 라는 의사를 한번 비치자마자 정말 이건 물리적인 도움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저희가 지금 중국에서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차가 지금 없거든요. 근데 차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알아보러 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내가 중국에 남아있을지 잠깐 생각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그 친구들이 그러면 우리 선생님 저희가 차를 가지고 가서 선생님 모시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같이 알아봐요 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 친구들이 정말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고 그만큼 수련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중국에 남아있기로 결정한 굉장히 큰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첨언하자면, 저는 사실 좀 2년 동안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좀 돌아가 쉬고 싶다, 그래서 약간 중국 무술도 그렇고 제 기공이나 제 학업이나 여기서 좀 마무리 못한 게 있어서 더 있고 싶었는데,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마음속으로 돌아갈 이유를 좀 찾고 있었거든요. 금전적인 거. 근데 되게 어떤 친구들은 금전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러면 금전은 있지만 또 다른 핑계를 찾게 되더라고요. 가야 될 당위성을 나도 잊고 싶지만 또 가고 싶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냥
렌트는 어떡하지? 내가 이 돈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요가원을 살 수 있는, 내가 지금 감내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에서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디 있지? 없을 거야. 국경은 없으니까. 그 친구가 또 어떤 친구가 나타나서 자기 아는, 이 친구는 약간 부동산이 되게 밝은 친구라 자기 아는 그 중개업자를 데리고 자기 차를 데리고 북경을 저를 그냥 아무 되게 부담 없이 밥도 사주면서 달래주면서 또 아파트 찾아주고 그래 찾았어. 근데 그럼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지? 너무 고민 많이 했는데 또 말없이 인테리어 업자 찾아주더니 그 아저씨도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주고, 사실 제 걱정했던 것보다 제 마음속에선 이 문제 저 문제를 생각했는데 그냥 되게 착착착 우리 약간 편하게 하다 결혼한다는 말도 있듯이 그냥 저는 요가원을 조금 더 시간이 뒤에 많이 흐른 후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긴 후에 열고 싶었는데 하다가 진짜 원치 않게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도와줘서 요가원을 차리는 방향으로 이제 일을 진행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 친구 중에 한 2, 3년 전에 요가원을 오픈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친구는 장난삼아 하는 말로 여기 요가원 문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이 문 하나는 학생 거야, 이럴 정도로 농담을 하던데, 저는 저희 요가원이 지금 2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정말 최소로 잡아도 1층은 학생 거인 것 같아요. 학생들 거인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렇게 하다가 일이 하나가 진행이 되고 금전적인 게 도와주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장소를 찾지 못할 것 같았었는데, 왜냐면 저희가 일하는 곳이 상당히 비싼 북경 중심이거든요. 근데 또 합리적인 가격을 찾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지금 복층 구조인데 위층에는 요가원을 살아야 되고 아래층에는 저희가 티칭을 해야 되고, 보통 학생들이 5시 반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저희가 수련을 3시에 마치고 저희가 샤워할 때쯤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고, 학생들이 지금 다 으쌰으쌰해서 다 이해를 해주는 편이에요. 정말 우리가 지금 주거 공간과 티칭하는 공간이 같이 있다 보니 학생들이, 저희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이제 조금 보호가 안 되다 보니, 사실 저희 북경 일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고 1시간 반, 대중교통 타고 2시간을 멀리 가는 상황이었는데 되게 투덜투덜 거렸거든요. 이거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고. 근데 결국은 지금은 사실 그렇게 2시간을 대중교통을 가고 오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개인 공간이 아예 없어진 상태지만 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너무 이런 급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말 이 3개월 동안 이제 한 1년 동안 월급 못 받고 힘들고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는 금전적이나 이 회사는 믿지를 못하겠지만 학생들의 커미트는 커져가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중국에서 배우던 중국 무술들, 와이프도 요즘에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 쪽으로 공부가 깊어지고 스승님들도 잘 계시고, 그리고 스승님들도 저희가 중국에 와서 이제 자리 잡는 모습도 되게 좋아하시고, 저는 그분들을 한 3, 40년 이제 20년 전에 알았었고, 그러니까 안지만 2, 30년 넘어가는 분들이랑 가족 같죠. 그분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힘든 것도 있었는데, 이 3개월은 되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고 화도 있고 뭔가 또 여러 가지, 그리고 학생들한테 애정도 있고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되지 그런 고민을 있다가 이게 이제 하나둘씩 해결되면서 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학생들이랑 좀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커뮤니티가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고, 아시탄가 시니어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아시탄가는 커뮤니티가 정말 힘이고 어떤 서포트 된다는 걸 이번에 정말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시탄가 선생님으로 살면서 되게 그런 어떤 가끔씩 저희도 사실 저도 제 배경이 되게 다양하긴 하지만 와이프도 되게 다양하게 살다가 아시탄가를 만나고 지금은 아시탄가 방향성 한 10년 정도 살 때
현타 올 때 많거든요. 왜 이걸 왜 하지? 내가 뭐 하지? 또 그러다가 또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이번 이 힘든 요 한 3개월 동안 했을 때 중국에 왔을 때 힘들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거든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지? 돈도 그렇게까지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물론 북경에 오고 싶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오긴 했지만 근데 이번에 느끼면서 물론 금전적인 한 6개월, 7개월 정도 돈 못 받고 마음고생한 것도 있지만 이번에 그 2년 동안 그 요가원이 망하고 그 남은 학생들도 저희가 연락처가 거의 없었어요. 서로 어떻게든 응집돼서 자기네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저희 찾아오더니 이제 물론 이 친구들도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도 나중에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월급 못 받았는지. 그리고 이 친구들도 보통 중국 시스템들은 한 달, 두 달씩이 아니라 1년씩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저희 지금 뭐 현호 선생님 따르는 사람 30명 더 많은데 메인 쪽 아주 코어 멤버들 저도 한 30명 이 친구들은 1년씩 그 회비를 낸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갑자기 요가원이 날아가 버렸으니 심지어 어느 학생들은 오늘 1년치를 냈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요가원이 그 다음날 망해버린 거예요.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또 뭐냐면 저희가 요가원을 내도 저희도 어떤 한 달, 두 달치보다는 한 3개월씩, 6개월씩 중국은 약간 그런 식으로 요가가 돌아가요. 그 돈을 목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잘못은 아니지만 가장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저희 마이솔은 거의 저희의 네임밸류로 그 수업이 운영돼가지고 그 대형 요가원은 마음에 안 드는데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내고 배워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가원이 날라갔으니 그 친구들도 금전적인 손해가 꽤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가원 차려서 또 이제 요가원 차렸는데 지금 이제 요가원 아직 지금 이제 비자 수업 중이긴 하지만 요가원이 지금 여기 저희 이따 보여드리지만 이게 저희 요가원인데 이제 이미 3개월씩 심지어 1년치 이렇게 먼저 내서 수업을 하려고 지금 이제 이미 한지는 한 1, 2주 됐는데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 학생들 하나는 거기에 1년치를 그대로 날리고 저희한테 지금 1년치 또 등록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저희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게 사실 그 친구들도 금전적인 것보다도 완전한 믿음이죠. 저희를 선생님을 존경해주고 저희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도 약간 아시탄가 선생으로 살아가는 것도 물론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이 믿음 그리고 우리를 믿고 따라오는 것 왜냐면 저희도 배운 게 있지만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저희도 이렇게 가르침을 전하는 거니까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 메소드를 방법들을 누군가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고 그거를 뜻있게 생각을 해주고 우리를 귀중하게 생각해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되게 절실하게 느끼게 된 계기 같아요. 이거 도움을 받으면서 또 금전적으로 누군 도와주고 요걸 차리게 했지만 그 이후에 학생들이 하나둘씩 저희도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나씩 찾아서 저희 와가지고 수업비 선생님 지금 힘든 거 알아요. 저희 북경 사람이고 저희가 지금 뭘 도와줄 수 없지만 수업비라도 먼저 이렇게 드릴게요 하면서 먼저 이렇게 다 해서 뭔가 막 갑자기 저희는 한 10명이 되는데 결국은 거의 다 돌아온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그래서 이게 아시탄가 힘이구나. 그동안 저희가 2년 동안 되게 막 전 2시간씩 와이프도 막 추운 겨울에 자전거 타고 하면서 우리가 왜 여기서 이 해외에서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 친구들 다시 돌아와서 저희한테 배우려고 계속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매일매일 아침에 마이솔을 하려고 그 자리에 섰던 그런 행위들이 이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분명히 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이 많이 힐링도 되고 또 자부심도 생겼다고 할까? 뭔가 말을 못하고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되게 감동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여기가 요가를 가르치고 또 사는
주거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부터 가전기구 막 기타 집기들을 막 사주고 싶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저기 위에 있는 저희 사는 공간에 있는 전자레인지도 학생들이 사준 거고 밥통도 학생들이 사준 거고 이제 그 외에도 너무 이것저것 많이 사주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만해라 충분하다 그랬는데도 또 지금도 그렇게 작은 것들을 계속 휴지. 가지고 와요. 휴지, 세제, 뭐 기타 등등 그 가정집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계속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찬장 열어가지고 집기 넣어놓고 또 뭐해? 그럼 웃고 가고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결혼했을 때는 신혼집 가꾸는 재미는 없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바로 뭐 해외 나가고 돌아다니며 살고 그래가지고 신혼집 만든다라는 느낌이 없었는데 여기서 저희 막 여기 집 꾸미면서 그 약간 신혼집 가꾸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준비하는 과정은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학생들도 정말 많이 도와주고 즐겁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학생들이 이제 뭐 저의 물리적인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2년 동안 사실 전혀 아시탄가 모르는 친구들, 그러니까 한국이나 좀 아시탄가가 잘 퍼져 있는 곳은 가면은 이미 결이 다 잡혀 있으니까 선생님들을 좀 옮겨도 뭐 이미 알고 있는데 저희 정말 북경이 너무 크고 아직 그 인가받은 선생님도 적고 아시탄가 인기 많지만 좀 인지도가 많이 문화가 성숙되지 않아서 정말 가르치는데 정말 무슨 자갈밭에 성부자처럼 너무 힘들었거든요. 특히 와이프 같은 경우는 언어도 안 되고 저야 언어가 편하지만 근데 이게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결이 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희 맨날 오면은 와이프 한 3개월 정도는 진짜 현타 오고 한 6개월 정도 적응하고 나서는 그래도 막 우리 화병이 걸 정도로 근데 그만큼 그 친구들한테 애정을 쏟고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시탄가 이해하기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나니까 몸이 변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 친구들이 딴 데서 아시탄가 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좀 전통 방식을 통해서 사실 전통 방식으로 해봐야 인내하고 반복되고 또 하고 근데 친구들도 만만디라는 건 요즘에 없는 것 같아요. 더 급하고 더 경쟁이 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어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딴 거 하고 딴 거 하고 딴 거 하고 그러니 몸 제대로 아시탄가를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몸이 안 변하고 그리고 더 아시탄가 불편하게 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저희랑 소통을 하면서 많이 좀 바뀌고 그러니까 아시탄가 좋은 점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 되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가르침을 하고 근데 이게 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한 게 무슨 엄청나게 아름답지도 않고 진짜 이렇게 거기다가 또 월급이 안 들어오고 금전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나마 우리가 사실 이런 힘든 보상을 받는 거는 가끔씩 학생들이 이제 그런 힘든 거 있다가도 조금씩 또 우리 선생님 해주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유대감을 느끼지 못했고 밖에서 기공이나 태극권이나 내가 배운 그런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한동안 아시탄가를 하면서 못 배우고 있다가 와서 와이프를 조금씩 그런 쪽으로 인도해줘서 와이프도 이제 지금은 태권이나 기공이나 이런 걸 많이 좋아하고 또 좀 수련도 많이 깊어지고 이런 부분이 또 요가 수련에 도움이 많이 됐죠. 많이 도움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좀 보상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기네도 선생님이 있었을 때 몰랐는데 갑자기 요가원에 날아가 버리고 선생님도 당장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알았다고 그러면서 조금씩 좀 우리의 가르침이 헛되진 않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배워왔던 이 방법들이 또 저도 그 친구들 똑같은 길을 또 걸었으니까 처음엔 잘 모르고 아시탄가 좋아서 하고 이거저거 다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뭐 좀 시니어 선생님들이나 선생님이 하라는 그런 행위들을 처음에는 이거 뭐야 뭐 이건 너무 반복적이고 딴 거 해봤다가 역시 또 몸이 다치거나 이래서 또 그렇게 해봤다가 이 긴 길을 걸어가다 보니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클래식하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결국은 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선생님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명 깊게 계속 또 최하 선생님이 한 10년 저도 와이프 가면서 10년 또 저희 뭐 한국에서 했던 시니어 선생님들 여러 가지 그분들이 했던 행위들 계속 똑같이 여기서 하다 보니 학생들도 어떤 그런 행위에서
감명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또 물론 몸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 되게 조그만 공간인데 이제 밑에 층은 한 20명 정도 들어오는 공간이고 위에는 한 8명, 9명 정도 있고 저희 거주공간 같이 있고 주방도 없는 그런 곳인데 그래도 뭐 네, 그냥 되게 그 원래 저희한테 배웠던 학생들이라 되게 그 마이솔 샬라 분위기가 나요. 그래서 되게 저희는 지금은 되게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있었고 요가원을 지금 열게 됐고 학생들의 도움에 따라서 사실 이 동영상도 되게 준비를 되게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비자 문제나 뭐 여기 영어 허가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고 다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저희도 뭐 저희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또 지인도 많고 그리고 저도 이제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북경에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게 지금 사실은 그냥 전혀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가원을 낼 생각은 한 3년 안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역시 항상 삶은 제 생각처럼 안 된다고. 네, 중국에서 아직도 사실 좀 두렵기는 해요. 내가 중국에서 한국에서도 뭐 한 15년 전에 요가원을 한 2년 정도 운영해봤지만 한 2년 하다 접어서 마이솔을 하게 가게 됐고 그 개인적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래도 한국이 아닌 중국이고 물론 이제 든든한 반려자가 있고 아시탄가 하는 또 파트너가 있으니까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는 뭐 하던 걸 하면 되니까 걱정 안 되는데 중국에 사업을 한다는 자체 그 다음에 또 중국도 물가가 세고 싸지가 않고 중국 그 북경도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금전적인 부분을 좀 도움을 받아 시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약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다른 반면에 제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고 와이프도 지금 중국에 정말 많이 적응을 하고 있고 중국어도 많이 늘었고 학생들이랑 우리랑 되게 잘 지금 커뮤니티가 작지만 되게 단단하게 다시 또 뭉쳐서 하고 있는 이런 좋은 부분도 있어서 사실 뭐 좀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데 중국에 남을 수 있는 기쁨도 있고 계속 또 저는 태권이나 기본이나 제 중이나 계속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좋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같이 있기는 해요. 요가 운영 이제 해달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저희가 지금 바로 요가원 여는 얘기를 했는데 요가원 열기로 결정하기 이전에는 대형 요가원들 면접 꽤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대형 요가원에 취직을 안 하고 그냥 우리 걸 열겠다라고 결심한 계기들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첨언하던 저희가 원래는 이제 이 오픈하는 건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냥 똑같이 또 그냥 큰 요가원에서 고용이 되면 그러니까 원래 했던 것처럼 사실 그래서 고용을 해주겠다는 몇 군데 있어서 면접을 꽤 진지하게 보고 거의 하려고 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인터뷰 일정을 잡고 그 대형 요가원에 인터뷰를 갔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우리는 조건이 이렇습니다. 저희는 마이솔 전통을 훼손하지 않고 뭐 이런저런 저희 요구 조건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다 긍정적으로 좋아 맞출 수 있는 거 최대한 맞춰줄 거야. 다 좋아 라고 얘기는 하는데 뭔가의 그 불안함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군데에서는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맞춰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제 마이솔 티처 면접이라고 해서 갔는데 마이솔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이 없고 아무 정보도 없고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있었고 이제 그렇게 대형 요가원에 몇 번 면접을 가면서 느꼈던 점이 사실 그 이후의 일이 조금 약간 결정적이었어요. 이렇게 면접을 갔는데 사실 그 대형 요가원이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저는 한국에서는 그런 구조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면접 공간이라고 하면은 따로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1대1로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경우를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응접 공간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픈되는 공간에서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동준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것처럼 저희는 여기에서 1년 반 동안 일을 하면서 그 요가원들 저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 아시탄가를 수련을 한다 하는 친구들은 보통 얼굴을 알아요. 저희 얼굴을 알고 저 선생님들 공인 선생 공인 교사들이 공인 교사들이야, 이게 이 정도는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대형 요가원에서 면접을 보는 중간중간에 저희를 이제 알았던 학생들도 좀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몇몇씩 이렇게 흙기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하루 이틀 뒤였나? 들리는 소문이 저희는 그 요가원에서 일을 하길 결정을 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조건을 확정짓지도 않았는데 그 요가원에서 이미 마이솔 학생들을 목에 비슷하게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자마자 여기도 결국은 우리가 전에 일했던 대형 요가원들이랑 다르지 않겠구나. 대형 요가원이랑 다르지 않겠구나. 사실 저희가 전에 일했던 요가원도 저희 오기 전에는 우리 이런저런 조건 다 얘기했던 거 모두 맞춰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불렀지만 막상 여기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얘기가 조금씩 다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여기서 맞춰주겠다는 건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저희는 아시탄가를 어떻게 그 전통적인 마이솔에서 샤스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줬던 그런 큰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레드나 뭐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이런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레드를 가게 되면 새로운 학생들이 한 10명씩 와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무 시퀀스도 몰라요. 그런데 저희 마이솔 학생들은 있고, 그리고 막 한 3일씩 이틀씩 이런 학생들을 막 경험하려고 엄청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1년 막 2달, 3달씩 가르쳐준 친구들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가르침 받으려고 맨날 아침에 기대하고 있는데 맨날 돈 때문에 새로운 학생들은 막 저희가 TDC나 이런 걸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으니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저희도 뭐 TDC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저희의 우리가 배워왔던 아시탄가 그런 큰 가르침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이 친구들에 끌려가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팔려고 했던 거는 김치인데 이 친구들이랑 하면은 김치인데 뭐 깍두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계속 고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은 중국 특유의, 저는 요가는 그렇게 안 될 줄 알았어요. 중국에 저는 오래 살아서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와서는 말이 바뀌고. 근데 저희 이제 아시탄가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 한국 분들도 수준이 많이 지금은 아시탄가 성숙한 나라 중에 하나니까 이 폼이 있는데 어수 선생님 데려와서 이 폼이 있는데 이거 계속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지키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형 요가원을 가려고 하다 보니 우리 월급 맞춰줘야 되고 우리 거주비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2년 동안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거기는 들어가는 돈이 워낙 많다 보니 근데 또 그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2년 동안 해보면 그 친구들이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요가원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선생님처럼 저희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당분간 안전하게 월급 받고 조경을 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 돼요.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거주의 문제, 비자의 문제, 월급의 문제 그런 것들을 맞춰주려고 하니 요가원에서도 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아시탄가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뭔가 이게 요가가 좀 비즈니스가 되면 서비스의 개념이 되잖아요. 맞춰줘야 되고 학생들을 짧은 기간에 많이 모아야 되고 저희 아시탄가 전통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가 잘 안 되잖아요. 중국은 또 인구는 많고 또 이제 저도 북경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학교에 살 때도 학교 근처에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다니고 저희 무술학교 다닐 때도 뭐 저희 자전거 타고 1시간씩 2시간씩 왔다 갔다 했지만 맨날 가던 거리만 가서 뭐 북경이나 한국은 똑같겠죠. 이번에 알았어요. 북경이 한국보다 20배가 크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여기 엄청 커요. 북경만 해도 위아래로 200km, 이쪽으로도 한 100, 200km 정도? 이게 북경 시거든. 그 바깥에도 또 북경이라고 하고, 이 엄청난 이 거대한 이 여기서 하니까 매일매일 이 사람들이 유동인구 엄청 많은데, 그런 대형 용화에 가게 되면 그런 친구들 다 박아놔요. 매일매일. 우리는 아시탄가 전통을 가르치려면 우리 소중하게 생각해서 맨날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 신경 써야 되는데, 그 친구도 이미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새벽에 정말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오는 친구 많은데, 항상 우리가 육안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 하루 이틀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사라져가고 하루 이틀. 이 친구들은 또 진지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외국인 왔으니까 경험해보고 아시탄가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가르쳐 손대서 바꿔야 될지 모를 정도 이상하게 배운 친구도 많고, 그런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큰 부분까지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가원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도 월급 받는 입장이니까 또 거기서 오케이 하고 들어가면 거기서 질질 끌려다녀야 되고, 그러다가 2년을 하다 보니 요가원이 이번에 이렇게처럼 망하게 되고, 그동안 마음고생 되게 심했거든요. 물론 다행히도 이렇게 좋은 커뮤니티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동안 저희도 마음고생이 되게 심해가지고, 또 그래서 저희를 똑같은 복붙하는 느낌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면접 본 대형 요가원에 다시 들어가면 그 예전에 저희가 강요받았던, 저희가 가르치고 싶지 않은 방식의 요가를 가르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미 이제 동준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중국이 굉장히 아시탄가가 유명해지고 있는데, 되게 여기는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초중반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있고 이제 인기가 있는 반면에 제대로 된 공인 교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방식의 아시탄가를 가르치는 곳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처음 아시탄가를 시작했고 몸은 하나도 안 열려있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틀 만에 모든 시퀀스를 다 알려준다거나, 뭐 심지어는 드랍백 커너까지 다 뭐 이렇게 가르쳐준다거나, 혹은 뭐 아시탄가 모든 시퀀스를 하나하나 다 쪼개가지고 그걸 워크샵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혹은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국에 처음 왔을 때 놀랬던 게, 레드 클래스를 굉장히 핫한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탄가 레드 클래스는 팔기 좋은 아이템이다 라고 대형 요가원에서 다 생각을 한 게, 이 사람들은 아시탄가 레드 클래스를 막 굉장히 큰 공간을 빌려서 막 100명, 200명씩 집어넣어서 거기서 그냥 돈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탄가 레드 클래스 하면 무조건 돈을 벌어,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동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한테 계속 레드 클래스를 계속 하래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아시탄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아시탄가를 배웠다고 하지만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레드 클래스를 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요가원 측에서는 너희 빨리 레드 클래스에 학생들이 다 원해, 무조건 필요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바로 할 수는 없다 버티다가, 그래도 이제 한 달 이후부터 레드 클래스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자마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외부에서 계속 알지도 못한 학생들이 계속 레드 클래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레드 클래스를 하기로 했던 조건 자체가 아시탄가를 배워본 학생만 집어넣으라였는데, 아시탄가를 배워본 학생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수련을 하거나 시퀀스를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아예 아시탄가를 모르는 학생이지만 그냥 안다고 해서 들어오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수련을 하면 또 그나마 양반이었던 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저희가 외국인이고 뭐 유명한 학교에서 수련했다더라 이런 소문 듣고 어떻게 보면 구경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경하러 온 학생들도 있어서 수련도 거의 안 해요. 안 하다가 심심하니까 뒤에서 막 팔굽혀펴기를 하고 다리 스트레칭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학생도 봤냐면 다리를 기부스를 했고 아시탄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궁금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 돈은 내고 들어와요. 맞아요. 드랍 클래스 돈은 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그 친구들은 기부천사라고 불렀거든요. 아, 이 친구들이 또 나중에는 기부하러 왔구나. 그래, 고마워. 이러면서 웃으면서 넘기긴 했는데, 그럴 정도로 아, 이 친구들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아시탄가를 가르치는데 협조적이지 않구나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네,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셀링을 한다는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희는 직접 이런 걸 되게 많이 보고 매일매일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꼭 레드만 아니라 그냥 일반 마이솔카도 그렇게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친구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느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조그만 저희 요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을 하고 이 친구는 진지하게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마이솔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희의 코어 멤버들은 저희가 항상 신경 쓰고 저희가 빌드업 하려고 하고 저희 진짜 학생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마이솔이 뭔지 알고 오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는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컨트롤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해를 제 친구들도 지금 중국에 어소 선생님이 되게 많아요.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 여기 지금 북경에서 지금 되게 정말 잘 어소 선생님 몇 명인데 그런 커뮤니티는 되게 단단하게 운영이 되게 잘 돼요. 10년, 5년씩. 그 친구들은 딴 데를 가지 않는데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큰 요가, 대형 요가에서 하다 보니 이 엄청나게 아시탄가를 인지하고 잘 수련하는 커뮤니티도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은 뭐 이제 저희한테 오지 않겠죠. 자기네 선생님들이 어서 선생님이 있으니까 거기도 잘 커가고 있고 중국이 되게 튼튼하게 하는 그런 부류도 있는데 나머지도 엄청 거대하다 보니 이 거대한 친구들은 아시탄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친구들 되게 아직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저희가 이제 접한 거죠. 그러니까 뭐 또 우리가 경험했던 얘기만 하는 거라 또 우리 얘기 듣고 나서 저희는 중국을 좋아하고 북경을 또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중국은 이렇다더라 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근데 맨날 저희가 보던 부분들이 가장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라 이런 게 많기는 많아요. 하지만 또 중국 전체적으로는 또 커뮤니티 상해나 뭐 광동이나 북경은 아직 좀 고개보다 하지만 여기 어서 선생님도 꽤 계시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커뮤니티 잘 만드는 곳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아시탄가 인기에 비해서는 아직 그러니까 좀 비율적으로 좀 코어 되게 진지하게 수련하는 친구는 좀 작고요. 아시탄가의 인지도에 비해서는 나머지 분들은 아시탄가를 좀 아직은 좀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바꿔가는 게 우리의 어떤 사명이긴 한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아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제 조금 어떤 우리의 가르침을 받고 친구들이 변하고 진지한 아시탄가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얻어서 이 친구들이 우리를 도와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진실한 가르침은 또 그 원판인 가르침 차라 선생님이 우리한테 전해주신 그 한국에 있는 또 존경하는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신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신 그 방법들대로 가르치니까 또 저도 변했고 학생들도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그 사명감을 가지고 국경에 남아있으려고 하고 이제 우리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뭐 하나 더 던져주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요가 어떻게 운영할지 중국에 남아서 어떻게 할지 앞으로 계획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저희 비자 신청한 게 나오거든요. 비자 신청한 게 나오면 이제 정식으로 오픈을 하고 저희 요가원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대형 요가원에서 취직해서 일했을 때는 조금 약간 장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것도 좀 힘들고 사실 요가원 측에서도 그런 걸 그렇게 많이 원치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중국에 와서 저는 참 좋았던 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많은 층들이 있지만 저희가 대형 요가원에서 마이솔 오픈을 했을 때 왔던 친구들은 보통 아시탄가도 거의 접해보지 않았고 심지어 이제 요가도 처음 접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상대로 이제 요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 기초부터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관심도가 높아요. 정말 관심도가 높아요. 그래서 요가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더 건강하게 해주는지 우리 몸이 어떻게 마음과 이렇게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짝만 좀 언지를 해줘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도 높고 또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하고 또 수련도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가르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저한테 영감을 줬던 것 같아요. 아, 저 친구들이 저렇게까지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냥 소홀하게 가르치면 안 되지 해서 제 스스로도 정말 공부를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에 와서 저는 참 중국에 와서 가르치면서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배움에 열정적이고 배움에 대한 그 순수한 갈망? 그런 것들이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중국에 오면서 가르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요가원을 저희 스스로 요가원을 오픈을 했잖아요. 저희 스스로 요가원을 오픈한 만큼 이제 조금 더 학생들한테 단계적으로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저희가 인도에서 정확히 배운 방식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동준 선생님은? 네, 그리고 향후에 중국 생활이라는 건 그리고 저는 방금 이제 동준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중국에 와서 중국 무술을 처음 접해봤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미가 있고요. 첫 번째로 재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수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익합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이 다 쉽게 배울 수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고수분들이죠. 중국에서도 찾기 쉽지 않은 굉장한 고수분들을 이제 동준 선생님의 오랜 인연으로 저는 혜택을 입어가지고 배우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수분들이어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은 요가하고 그 중국 무술도 어떤 수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깊게 가면은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안정돼야 된다, 뭐 편안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글로 읽고 경전으로 읽었는데 그분들이 수련하는 모습을 보면 안정되고 편안해요. 정말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문자가 사람의 형상화됐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모습을 직접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보는 거하고 그냥 글로 보는 거하고 귀로 듣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안정적이고 정말 편안하고 그런 수련을 하는 분 밑에서 수련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이구나. 이게 좀 더 편안한 모습이구나. 이게 정말 막히지 않고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요가 수련하는 데도 많이 대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에 공부를 이어가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현아 선생님은 또 그렇게 했고 저 같은 경우 앞으로 계획은 사실 본의 아니게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가장으로서 사장으로서 이게 지금 뭔가 현실을 직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운영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마케팅도 고민이고 그리고 또 워낙 공간이 작아서 지금 그러니까 사실 아까 중국 요가원에 대해 불만만 얘기했는데 또 내가 지금 이 마케팅 부분이나 이 고용에서 된 마케팅에는 아무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저희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학생이 거치료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이런 하나하나가 다 사실 물론 되게 멋있는 얘기만 하고 싶지만 그런 게 하나고 또 최소한 운영이 돼야 물론 지금 다행히도 우리 오래된 학생들이 든든한 코어층이 있어서 그냥 월세는 내겠지만 그 월세 빼고는 고용됐으면 월급이 양쪽에서 나오다 보니 되게 편안하게 되게 살았는데 지금 옛날에 사는 그 수준의 당장은 저희도 뭐 큰 꿈을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더 못하는 생활을 지금 누려야 되거든요. 당장 지금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케팅도 해야 되고 중국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아무리 내가 사장이다 보니 한국도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저도 뭐 한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티칭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기공을 가르치든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저희 둘이 좀 있으니 제가 하나 떠나면 한 명 있을 수 있고 중국 다른 중국 저희가 약간 고용대 입장에서는 사실 2년이 계약이었거든요. 2년만 계약하고 좀 그러니까 너무 좋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조금 떠나 있다가 올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요강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책임감도 있어요. 지금 저희 학생들도 있고 최소한 모르겠어요 5년, 10년 이렇게는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동안 이제 살아남으려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이랑 중국이랑은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저희도 이제 뭐 한국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여기 지금 이 당면한 이 요가원을 잘 꾸려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또 이제 지금은 요가를 가르치고 있지만 한국에서 오시는 기공하시는 분들 뭐 한국에 오시면은 가끔씩 여기서 가르칠 수 있으면 그것도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제가 처음 마이솔 갔을 때 사라 선생님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라 선생님 친하게 지냈어요? 저도 한 10년 가니까 이제 사라 선생님 조금씩 농담도 해주시고 인자하게 바라봐 주시고 나도 이제 조금씩 근데 저도 마이솔에 많이 가면서 그런 사라 선생님 농담하고 너무 그러니까 10년 전에 처음에 갔을 때 했던 분들이 다 지나고 보니 20-30년 갔다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중국에 다시 와서 며칠 전에 태권을 수련하러 갔는데 제가 알던 그분이 올해 89살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알았을 때가 70세 후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스승님 몇 분 꽤 계신데 다들 70대 후반, 뭐 80대, 60대 후반도 계시고요. 좀 젊으면 이미 20년을 알고 계셨던 이런 분들이랑 중국에서도 이런 분들 제 선생님들 다 은퇴 수준이고 진짜 되게 그 어떤 그 한 학문에 대한 거에 30년씩 축적했던 그런 내공이 있으신 분들인데 사실 이 제너레이션이 끝나면은 사실 지금 이분들한테 배울 수도 없어요. 가르치지도 않고 지금은 자기 수련만 하고 계시고 20-30년 전에는 이제 그런 가르치는 걸 업이거나 대학 교수시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는 인연이 돼서 그때 이런 걸 배우는 열정의 젊은이고 자라나는 그런 저는 뭐 그런 쿵푸 소년으로서 여기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저도 이제 40대 후반 이렇게 40대 중반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가족처럼 아들처럼 손자처럼 대해주셔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건데 이 남은 시간 동안 이 사업체 잘 운영하고 아시탄가 잘 전파하고 또 저희는 매년 뭐 사장님이 안타깝게도 올해 작년에 돌아가시지만 계속 저희 마이솔도 가야 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그 아시탄가 잘 전파해야 되고 또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저희 스승님들 또 그 배움을 또 같이 힘든다고 하는 거 저도 또 시간 투자해 또 그런 투자는 또 해야 되거든요. 뭐 지금 약간 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쁨 반 두려움 반 중국에 남아있다는 이 안도감과 행복감도 있지만 현실적인 이제 아시탄가를 전파해야 되고 이제 당장 그러니까 뭐 밀린 돈도 갚아야 되고 한국인 대출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현실적인 문제도 또 해야 돼서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되게 힘든 상황에서 요가원이 망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뭐 다행히도 여러분들 도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요가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열심히 해볼 생각이니까 뭐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제 유튜브도 그렇고 제 지인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도 알게 모르게 저도 블로그를 통해서 제 인생을 바라봐주거나 이런 분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런 분들한테도 지금 그래서 항상 떠다녀서 저랑 연락하고 싶고 저랑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 분도 많았는데 지금 당분간은 그냥 북경이란 여기 똥줄먼이라는 곳이거든요. 약간 우리나라 치면 동서울 터미널과 반포 터미널
정도를 합친 정도의 위치, 북경의 동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교통 여지가 되는 이쪽이거든요. 저는 옛날 20년 전에 대학을 갔던 것도 여기서 4km 정도. 저는 여기서 그냥 여기가 제 인생을 봤을 때 뭐 40 중반을 쳤을 때 한 반 정도는 여기서 이곳에서 살아서 사실 저는 뭐 이곳은 고향 같은데 다시 또 이곳에서 또 사업체를 운영하게 됐네요. 그래서 참 저는 이곳이랑 인연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 뭐 중국이 아니라 북경의 허핑리, 똥주먼 이쪽이 하여튼 좀 공교롭지만 어쨌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가끔씩 이제 저희 이렇게 좀 이런 영상으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근황에 대해서 비디오 좀 제작해 봤고요.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 지금 중국 북경 이제 동징문이죠. 한글로 하면 동징문이라는 곳에서 요가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중국 놀러 오시는 분들 있으시면 언제나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종종 저희 근황 영상이나 수련 관련해서 영상 올릴 테니까 네,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